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백신이 바닥났다 이런 보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접종 계획과 백신 추가 공급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 홍정익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부 언론을 보면 뭐 백신 가뭄, 백신 보릿고개, 한마디로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백신 물량 수급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접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백신 총 도입량은 네. 832만 회분입니다. 네. 이 중에 4월까지 약 412만 회분이 들어와서 지금 346만 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5월, 6월에 들어오기로 된 예정량이 또 1,420만 회분이 있고요.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약 890만 회분, 화이자가 530만 회분이 도입 예정이라서 네. 저희가 이 도입 예정에 따라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 계획을 초과해서 접종받거나 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고 주로 이제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 밝힌 거는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1,300만 명으로 일부 좀 확대해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 수급 상황을 보면 지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월까지도 네. 도입량에 비해서 아직 접종은 진행되고 있고 5, 6월도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0만 명 정도가 더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량을 1,200만 명에서 한 1,300만 명으로 좀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곳이 한마디로 접종할 수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곳이 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독감 백신 접종하듯이 동네 병원 가서 이렇게 이제 주사를 맞듯이 뭔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꺼번에 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쯤 이게 좀 확장됩니까?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네.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4월 19일부터 한 3주간 네. 2,000여 개소를 열어서 그 돌봄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 계신 의료인들 접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르신 접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는 지금 예정된 게 12,700개소에 병의원이 참여해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서 접종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맞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접종 역량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5배 정도로 늘어난다고요? 정확히요? 예, 지금 저희가 5월 6일부터 네. 예약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의 5월 6일 예약하는 그 병원 자체가 12,7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5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일단 이달 안에 어쨌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곳이 확 늘어난다. 한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2,700개소. 최근에 지난주였죠. 파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일단 좀 중단하라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1차 접종분 소위 말하는 당겨 쓰다가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3주마다 1차, 2차 간격으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네. 4월 초에 접종했던 기관들은 4월 말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집중했던 센터는 예방접종센터는 3주 후에는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네. 1차를 접종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차 접종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3주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또 1차 접종하고 이런 사이클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네. 마치 1차 접종이 중단됐다. 이거는 센터 모든 센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모든 센터가 다 100% 가동됐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1차 접종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당수가 1차 접종했던 분이 2차 접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5월 말이면 네. 1차 접종이 또 확 늘어나게 됩니다. 5월 말에는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주보다 뭐 2달 뒤에 맞거나 3달 뒤에 맞을 수는 없고 3주를 지켜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기가 돌아와서 2차 접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1차 접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될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00개 이상 병원이 이제 확장돼서 다 맞을 수 있으면 1차, 2차 동시에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접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했다. 이런 설명이군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네.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요. 네. 여기는 그 예방접종센터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맞는 일반 네. 병원하고는 이제 좀 접종 차이가 기관이 있군요. 다릅니다. 네네. 보관 방법과 이제 접종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1차 접종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제가 4월까지 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186만 명이 접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남은 분들이 일부 있는데 한 20만 명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그 백신의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2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접종자가 있었고 이 백신이 이제 다 소진이 되면 네. 새로이 또 5월 14일부터 새로운 백신이 들어옵니다. 그게 890만 명분이 되고요. 그 규모에 맞춰서 다시 또 대상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달성된 그러니까 백신을 다 사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정부에서는 75세 이상 1차 접종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접종을 못한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75세 이상 관련해서요. 현재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몇 %나 접종하셨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조금 지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한 330만 명을 조사했을 때 네. 한 84%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접종하시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네. 그 중에 지금 이제 절반인 140만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이제 140만 명을 추가로 더 접종을 할 예정이고 한 절반 정도 진행됐고 절반은 6월 중순이 되기 전에 네. 다 맞으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백신은 주기적으로 도입되지만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330만 중에 만 명이 네. 예. 280만 정도가 이제 맞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접종을 마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50만 명 이분들은 지금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접종을요? 지금 이제 희망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네네네. 건강 상태의 문제도 있고 네. 접종센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러신 분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건강 상태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찾아가서 화이자 백신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백신을 드린다든지 이런 이제 대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접종을 미처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걸 잘 활용을 못 하시니까 인터넷이나 등등. 다시 한번 이 접종 예약을 지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직접 예약하신 것이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서 네.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이통 반장님 같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정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이제 아직까지 못 맞으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진행되는 접종이다 보니까 4월에 맞으시는 분, 5월에 맞으시는 분, 6월에 맞으시는 분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
6월에 맞으시는 분들은 4월 바로 시작하면 바로 맞을 줄 알았더니 아. 6월에 맞게 되니까 좀 네네.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 거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6월 달 전까지 2분기 안에 다 맞추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일부 보도를 보면 화이자도 그렇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 뭐 입원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관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선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증 이상 반응 중에서 네네. 또 예방접종과 관련됐다 하는 거는 한 2건 정도. 2건 정도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심사가 된 것이 있고, 지금도 심사 중인 것들은 꽤 있습니다. 이제 네. 병정도 이렇게 심의를 받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의, 이제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그 보상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고, 또 심사 과정과 보상 과정은 좀 다릅니다. 이게 피해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네.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그런 조사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네. 또 이분이 보상을 신청해서 피해를 봤으니 보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는 그런 절차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과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병원비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상과 관계없이 저희 이제 복지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 그 팀장님 조금 전에 중증 이상 반응 가운데 확실하게 인과관계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판단된 게 2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전체 몇 건 중에 확실하게 판단이 선 게 2건인 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좀 봐야 될 확인을 것 해야 되시는 같습니다.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랑 신고된 거는 14,0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 신고 건수가 또 있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그 신고 건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상 심의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증과 경증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이제 심사 결과를 내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는 지금 숫자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다른 기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한 가지요. 아까 보상 이제 심사하고 보상하는 과정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이 총 4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이게 너무 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물론 작습니다. 작게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이 더 금액이 필요하면 네.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하니까요. 네. 보상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정익 팀장이었습니다.